이어서 발표하실 분은 종결 후 이웃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주용현 부산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과장님이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용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첫 학회에 대한 기억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사례관리 학회는 아닙니다. 그 신입 때 모 학회에 부산에서 해서 갔었는데 되게 좀 딱딱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 듣는데 뭘 한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학회에 대한 저의 약간 인식이 좀 딱딱하고 좀 쉽지 않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한국 사례관리 학회는 되게 유쾌하게 이렇게 진행해 주시니까 좀 더 잘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최지성 교수님께서 이렇게 발표 이렇게 부탁받고 나서 오늘 또 대단한 분이 또 기조 강연해 주시고 그래서 나도 잘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발표 시간이 4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40분씩 3번 연습하고 왔습니다. 연습하는 동안 저희 딸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는데 하고 가라 사투리에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가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제가 여기 나오는 사례들이 케이스 파일을 이렇게 오랜만에 한번 다 이렇게 좀 봤거든요. 제가 종결했던 분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분들은 지금 다 종결돼서 지금은 개입은 사례관리로서는 개입을 하지 않는 분들이지만 이렇게 종결하는 시점에서 나도 어떤 마음으로 종결했지 이런 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좀 많이 아쉽네라는 거였습니다. 이 이후 종결하고 이후로도 좀 대단한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케이스 파일이 안 담겨 있네. 되게 아쉽다. 만약에 케이스 파일로만 봤을 때 이분의 삶을 본다면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은 담기지 않아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례 발표하기 전에 약간 저는 2015년부터 복지관에서 하는 3대 기능 사업, 사례관리 조직 서비스 제공 기능 사업을 한 지역에서 이렇게 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근데 사례관리가 워낙 다양한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혹시나 공감이 안 되실까봐 미리 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례관리를 하면서 우리 팀 또 우리 팀, 우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례관리는 이까지야 라고 좀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해놓고 실천을 하거든요. 근데 좀 이 발표를 듣고 나서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봤을 때 작게는 좀 우리 팀 말고 옆 팀에는 또 이런 걸 하고 있네? 그럼 우리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크게는 저 다른 기관에는 저런 일을 하고 있네? 우리 클라이언트에는 이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좀 파티션을 넘어서 종결에 대한 좀 인식도 좀 새롭게 달리하고 충분히 좀 협업 연대 가능한 걸로 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D 기능 사업을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좀 할 수 있었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실무자다 보니까 다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례라서 뭐 자료에도 보시면 거의 사진이 거의 전부고요. 그래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종결 후 그리운 이웃으로 살아가기, 도움 주는 이웃, 티격태격하는 이웃, 그리고 기여하는 이웃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짜봤습니다. 그리운 이웃으로 위에 현수막이 보입니다. 그리운 이웃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한 케이스인데요. 송씨 아저씨라는 분의 사례이고 이분은 사망 종결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망하고 나서 워커로서 뭐 특별히 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돌아가셨는데 개입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러면서 좀 함께 했던 주민들과 좀 종결을 좀 같이 이야기해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에 송씨 아저씨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저 모자에 P라고 써 있는 모자가 쓴 분이 송씨 아저씨인데 나이가 한 64세였고 당시 처음에 만날 적에 되게 말랐습니다. 그래서 38kg 몸무게는 38kg 될 정도로 여러분들 현장에서 다 만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막걸리를 주로 끼니로 이렇게 드시고 외부와의 어떤 단절
이런 게 좀 심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2층에 사는데 1층에 사는 집주인 분이 이렇게 의뢰해 주셔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상담을 하고 이분의 욕구는 죽고 싶다였습니다. 네. 죽고 싶은 이유는 최근도 아니면 한 2, 3년까지는 전까지는 딸하고도 연락이 됐는데 그 뒤부터는 딸이 연락이 안 되고 아무도 나를 이렇게 찾아와 주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 딸까지도 이렇게 나를 버리다니 하면서 더 이상 살아봤자 어떤 의미가 있나,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식사가 안 되셔서 좀 이분의 사례 관리 목표는 그냥 식사 해결과 건강 회복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제가 이분을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마침 또 그 50m 옆에 할머니들 쉼터가 있었어요. 사랑방 같은데 거기서 제가 공동밥상 활동을 또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동밥상 활동으로 이분이 안 그래도 식사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관계로서 연결을 시키면 좀 그래도 좀 찾아와주는 이웃이 생기고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결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들한테 요 옆에 아저씨가 있는데 우리가 음식을 하잖아요. 해서 좀 가져다 주는 게 어때요? 라고 했을 때 할머니들의 첫 응답은 우리가 하고 남으면 주고 안 남으면 없는 거지. 네. 네. 없는 거지. 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워커로서 계속 챙겨야 되니까 한 1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먼저 음식하면 할머니들 수저 뜨기 전에 제가 먼저 덜어가지고 휙 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이 저를 이 당시에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새신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새신랑 이 저 아저씨랑 무슨 사이냐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도와주는 사이죠. 네. 그럼 한번 같이 가보자 해서 그때 같이 가고 나는 사이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원래 아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저 아저씨 안다. 원래 아는 사이예요? 모르지. 네. 인사는 하세요. 인사도 안 하지. 그냥 쑥스럽다 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정도의 처음의 사이였는데 이제 음식할 때마다 음식 전해주고 안부 묻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아저씨도 한 번씩은 고맙다고 그 저희가 MT 갈 적에 그 강냉이 큰 거 서울에도 쓰죠. 네네. 네네. 네. 강냉이 큰 거. 네. 네. 사랑방에 넣어주고 하면서 이렇게 교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할머니들에게 당부했던 거는 이 아저씨가 밖에 나올 적에마다 얼굴 밖에서 보니까 너무 좋다. 운동도 하고 좀 더 인사하고 지내니까 좋은 것 같다라고 좀 계속적인 지지를 부탁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되게 또 잘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마음도 트고 건강 회복도 되고 했습니다. 물론 다 잘 되지만 않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대체로 다 경험하시겠지만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몸이 좋아졌다가 다시 또 다운돼가지고 술 드시고 해서 또 입원했다가 또 퇴원했다가 한 사례 관리했던 3, 4년 정도 기간 동안 한 3번 정도 입원하셨는데 그 입원할 때마다 제가 할머니들하고 병문안 갔습니다. 병문안 가가지고 이 성씨 아저씨랑 이제 퇴원하면 우리 다시 잘 지내봅시다. 그럼 하면 또 나와가지고 또 잘 지내고 또 다운돼 있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좀 미묘하게 좀 그 기간이 단축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좀 다운되고 스스로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좀 몸을 학대하는 그런 기간이 조금씩은 좀 짧아지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1층에 아저씨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송군이 어제 집에서 돌아가셨다. 제가 그때 연차 쓴 날이었거든요. 아마 연차를 쓰지 않았다라면 제가 돌아가신 걸 봤을 수도 있는데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하는 말이 네가 진짜 수고 많았는데 그래도 네가 제일 먼저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장 용쓴 네가 제일 생각나서 저에게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빈소 또 이렇게 가서 이제 따님 만났어요. 따님 만나서 이제 이 송씨 아저씨가 그동안 이제 어떻게 지냈는지 이렇게 하고 뭐 다 가정 사는 이유가 있죠. 뭐 가정 폭력 같은 그런 이유가 있어서 단절된 거였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송씨 아저씨가 또 희한하게 동네 할머니들하고 또 평판이 좋았어요. 인사도 잘 하시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동네 주민들하고 잘 지내다가 최근에 또 몸도 좋아지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하면서 뭐 따님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사례 관리는 이제 끝났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종결해서 끝냈는데, 그로부터 1년 뒤에 네, 그 같이 도와줬던 할머니가 내가 아침에 된장국을 끓이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생각이 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요? 이랬더니 니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 아저씨 집에 자주 찾아가가지고 국도 몇 번 끓여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이렇게 해줬었다. 근데 그 아저씨가 내 된장국을 진짜 좋아했었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딱 이때쯤에 돌아가신 것 같던데 좀 기억이 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아차 싶었던 거는 제가 관계를 주선을 부탁해놓고 종결 처리는 클라이언트가 돌아가셨다 해서 저만 종결 처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이 같이 함께 했던 할머니들하고 돌아가신 이 아저씨에 대해서 좀 같이 뭐 추모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런 기록들을 좀 케이스 파일에 좀 같이 담아봤으면 네,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뭐 다른 기관에도 관련 유관 기관 담당자분들, 뭐 실무자들 포함해서 혹시나 사망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함께 했던 분들하고도 좀 같이 한번 이야기를, 이분이 어떤 삶을 지냈는지 한번 나눠보면 좀 큰 사회복지사로서 큰 성장의 기회, 또는 이분이 또 어떤 명예,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는 조씨 삼촌 이야기입니다. 이 삼촌은 도움 받던 분에서 도움 주는 이웃이 된 경우인데요. 이 삼촌도 나이는 45세시고 은둔형입니다. 그래서 안 나오시는 그런 분이었고, 구청의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이 의뢰해 주셔서 방문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처음에 좀 거부감이 심하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초기 상담하는데도 역시 거부감이 심해서 대문 열고 그 마당 앞에서 1시간 정도 상담했어요. 네. 근데 왜 좀 의아했습니다.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왜 1시간을 상담을 했지? 네. 전 한마디 했는데 10마디 하시고, 그래서 나는 전혀 어렵지 않다, 나는 전혀 도움이 필요 없다 하는데 외롭지 않다 하는데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딱 외롭네 이런 촉이 있죠. 네. 100% 외롭다.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필요 없다고 하시니, 근데 이분이 특이했던 건 한 달에 20만 원으로만 생활을 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인간이 20만 원으로 살지? 네, 한 달에 되게 힘들 텐데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매일매일 라면으로 삼시세끼를 해결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럼 좀 다양한 거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라면도 스프 넣는 양과 물의 양과 계란의 익힘 정도에 따라 맛이 미묘하게 다르다라고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기억이 남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사회복지사로서의 촉으로 이분은 뭔가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때 지금 내가 이분이 거절했다 해서 그냥 끊어버리면 나중에 좀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손을 내밀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케이스 파일 뒤져보니까 10개월 정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씩 방문해서 문 두드리고, 안녕하세요, 네, 복지관에서 왔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거를 한 10개월 정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10개월 정도 지나서 이분이 뭐 두통이 되게 심하고 코피를 쏟았대요. 네. 그래서 도와달라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제가 그 10개월 동안 뭘 했냐면, 주변에 이제 행정복지센터랑 행정복지센터,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남구보건소에 이제 이런 분이 있는데 내가 오케이 동의만 받아오면 즉각적으로 개입해달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 오자마자 바로 방문 간호사 선생님 오고, 그 다음날 정신건강에서 이렇게 투입되고 이렇게 하면서 상담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분의 욕구는 식생활에 부담이 줄어든다, 그리고 주거 문제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집이 된다 였습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도 네. 네. 물론 저희 집도 시원합니다. 네. 그 주거 관련해서 그렇게 욕구를 표현한 이유는 집에 여기가 단칸방 집인 다락 있는 단칸방인데, 예전에 5 식구가 살다가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제들 출가하고 해서 그 5 식구가 살던 짐이 그대로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막 쓰레기가 있는 집은 아니었지만 짐 때문에 누울 공간밖에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눕고 앉으면 컴퓨터 할 수 있고 딱 그렇게만
되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집에 창문이 있는 것 같은데 볼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목표로 이제 사례 관리를 진행했죠. 그래서 삼촌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집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 나도 진짜 치우고 싶었는데 혼자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 라고 하셔서, 삼촌 그러면 치우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삼촌하고 저하고 둘이서 정리하는 거고, 하나는 자원봉사 자서 한 방에 정리하는 거예요. 속으로 2번. 네. 네. 역시 삼촌은 1번을 택하셨고 네. 네. 1번을 택할 줄 알았지만 역시 1번을 택하셨고, 그래서 삼촌이 이제 버릴까 안 버릴까 구분하는데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물어보면 한 2주 정도 주면 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2주 동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뭐 이제 전 이제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해야죠. 네. 그래서 삼촌이랑 둘이서 저 두 트럭 네, 버리고 드디어 그 창문에서 빛이 들어오는데 네, 창문에서 빛이 들어오는데 드디어 창문 열게 됐다고 삼촌은 네, 뿌듯해하고, 이 삼촌이 또 운이 좋아가지고 이 삼촌이 수급이었는데 나이가 아직 젊으셔가지고 생계급여는 받지 않는 수급이었어요. 그래서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돼서 집에 이렇게 도배장판 쫙 수리하고, 안 그래도 다락에도 짐이 많아서 좀 처져서 붕괴 위험도 있어 보였는데 그것도 보강하고 해서 집 문제도 해결됐고, 식사 해결 문제는 아까 할머니들이랑 공동화상 하는 거 이어서 또 제가 어떤 특정 공간에서 주민들이랑 음식에서 나누는 걸 했었거든요. 거기도 이제 이용하게 되면서 좀 식생활 문제도 해결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음식 받으러 오는 것도 3개월 설득하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라면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그것만 드시면, 나오시기만 하면 이거 드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3개월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식생활 문제, 주거 문제가 해결돼서, 그리고 뭐 다 됐네요. 그래서 뭐 더 도움 필요한 거 없으세요? 물어봤어요. 없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사례관리 종결 네, 했죠. 네. 종결하고 나서 찝찝했습니다. 네. 뭐 때문이냐면 이 삼촌이 집을 안 나가고 이렇게 장 보는 거는 다 컴퓨터로 보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블로그 댓글 다는 걸로 20만 원의 수입이 있었던 거고. 네. 컴퓨터 잘 다루시네요 물어봤을 때 컴공 출신이다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럼 컴퓨터 수리도 좀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저 동생 거 한 번씩 갖다 주면 수리해주고 해요. 해서 그래요 하면 한번 이 강점을 지역에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실력을 테스트하고 싶어서 복지관에 이제 성능이 좋지 않은 컴퓨터를 맡겼더니 수리를 해주셨고, 네. 그래서 이때 제 이름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알았죠. 네. 네. 주영훈 네, 써 있더라고요. 네. 난 그렇게 노력했는데 내 이름을 모르고 있었다니. 어쨌든 네, 실력 검증은 됐고 이제 이건 지역으로 나가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동네에 또 다른 용접하는 분도 있어가지고 네, 컴퓨터 수리비 공짜 이렇게 붙여가지고 동네에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24건 이렇게 컴퓨터 수리 의뢰 들어와가지고 12건은 삼촌이 고쳤어요. 네. 고치고 삼촌이랑 같이 집에 방문해서 고치기도 하고, 삼촌이 좀 요새는 좀 부끄러운데요 하니까 제가 컴퓨터 갖다 드려서 집에서 고치기도 하고 해서 12건 고치고, 이제 그분들 중에 한 분은 이제 할아버지가 사이버 대학 다니시는데 이제 컴퓨터 고장나서 수업 못 들어서 큰일 났었는데 이제 이 삼촌이 고쳐줘서 고맙다고 용돈 네, 주셔가지고 네, 제가 삼촌한테 주니까 됐어요. 아이 받으세요 하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하면서 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컴퓨터 수리한 이야기는 케이스 파일이 없습니다. 네, 종결을 이미 했고 더 이상 욕구도 없다고 했고, 근데 뭐 물론 이걸 사업화로 제가 프로그래머해서 했기 때문에 그 기록을 이제 넣으면 되긴 하는데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케이스 파일을 보면서. 그래서 도움을 주는 분에서 도움을 받던 분이 도움을 주는 이웃으로 되는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종결 후 티격태격하는 이웃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제 사례관리 용자 세 분인데 세 분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네. 이 세 분끼리 티격태격하는 이야기인데 세 분 다 63세, 64세, 65세였고 셋 다 김씨였어요. 네. 그래서 웃겨요. 서로 김씨라 불러요. 진짜 김씨, 왜 김씨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일용직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전국을 떠돌며 일용직 일을 하다가 이제 몸이 안 좋아져서 집에 오니까 이제 주변에 아는 사람 없고 밥 해 먹기도 어렵고 그런 분들.
주민들 이렇게 세 분 딱 공통점이 있어서 그러면 요 분들끼리 돌봄 체계 좀 구축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저씨들하고 좀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다 공통적으로 식생활 부담이 줄어든다가 합의된 목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저랑 만날 때는 말을 되게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셋이서 만나면 아저씨 3명 모이면 말 많겠네라고 싶어서 모았는데 되게 낯을 많이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밥 한 술 뜨고 고개 돌려서 씹고 밥 한 술 뜨고 고개 돌려서 씹고 처음엔 그랬습니다. 진짜. 그래서 한 3번 정도 지나니까 조금 바뀌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조금 더 친해지고 김 씨는 뭐 했나? 나는 목공했지. 김 씨는 나는 나는 용접했고 나는 또 방수했고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번은 4번째 식사할 땐가 한번 이랬거든요. 김씨 우리 집 문이 좀 이상한데 한번 좀 봐줄 수 있나 해서 한번 가볼게 라고 했었어요. 마침 이때 코로나 때여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대체식 음식을 이렇게 방문해서 돌리다가 이 아저씨 집에 2명이 같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세요 이랬더니 그때 그 문 고쳐달라는 거네 고쳐주러 왔다 해서 이렇게 고쳐주시더라고요. 고쳐주고 김씨 저기 우리 집 저 샤워기도 좀 이상한데 좀 봐줄 수 있나 해서 보더니 저거는 저 시장 가서 사와야 되는데 그럼 이참에 되게 아저씨들은 즉흥적이십니다. 그래서 그럼 내랑 가서 시장 가서 저것도 살 겸 그냥 국수 한 그릇 먹고 올까 해서 나가시고 그러면서 좀 돌봄 체계 구축되고 3분 중에 한 분이 또 다리를 크게 다치셔가지고 되게 사연이 많았는데 어쨌든 병원 입원하고 퇴원하고 반복하다가 이제 퇴원하게 돼서 집에서 왔어요. 근데 이분이 걷지 못하는 분이 걸을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좀 이렇게 주변에 챙겨 돌봐줄 분들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 아저씨 2분에게 또 헬프를 요청했죠. 이 아저씨 퇴원해서 갑니다. 어차피 내가 업을 수도 없고 같이 좀 이동을 도와줬으면 좋겠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집에 가면서 전화를 돌렸었는데 이제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이제 소고기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소고기 들고 와가지고 같이 몇 시까지 먹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드시고 좀 그래도 그 아저씨들 덕분에 저도 좀 마음 편하게 퇴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혼자 계셨으면 갑자기 무슨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고 걱정됐을 텐데 이 아저씨들 2분 덕분에 좀 그런 부담을 덜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아저씨들이 다 일용직 일을 했다는 그런 강점이 있어서 우암동에 제가 활동했던 우암동에 공동 화장실이 19개가 있거든요. 되게 많습니다. 남구에 25개 중에 19개가 우암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또 주민들이 이렇게 삶을 관찰해 보니까 화장실 이용하는데 불편해 보여서 실태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80명 중에 30명 정도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고 생각보다 많이 이용하지 않지만 이용하는데 이렇게 문이 너무 세게 닫히고 손잡이가 없고 이런 불편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거를 아저씨 또 3명 이렇게 모아놓고 제가 PPT 넘겨가면서 설명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아저씨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서 하면 되지. 하셔서 이렇게 화장실 편의 장치 이렇게 설치하시고 이제 동네 주민들한테 요 아저씨들이 했어요.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래서 박수 받고 그렇게 하면서 잘 지낼 줄 알았어요. 이때까지는 좋았어요. 좋아서 종결했거든요. 잘 지내서 좋아서 종결했는데 이제 종결하고 이제 전화 왔습니다. 아저씨 하니까 누구 욕하면서 안 볼 거다 이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요? 이래 들어보니까 술 먹고 싸우셨나 봐요. 싸우고 나서 좀 더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나는 또 괜히 관계 조성 괜히 했나? 좀 심하게 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다가 한 2주 정도 뒤에 밤 10시쯤에 전화 왔어요. 또 한잔 하셨나 봐요. 흐흐흐 하면서 내 누구랑 있게 하면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하시고 어쨌든 지금 현재는 싸우셔서 또 싸우셔서 좀 심하게 또 싸우셔서 화해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결하고 나서 사회복지사가 관계 주선을 했을 때 책임이 어디까지일까라는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 주선까지다. 그 이후부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계로서 AS를 책임지는 거는 저희도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 주선까지가 워커 역할이다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사례로는 마지막인데 그 사례관리 이용자가 어쨌든 사례관리 이용자도 주민들이죠.
합쳐가지고 동네에 샤워실 지은 이야기입니다. 네. 어느 날 동네 할머니들이 다 목욕탕을 가시길래 목욕탕 쿠폰 뿌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동네에 있는 마지막 목욕탕이 이제 오늘 마지막 영업일이라서 목욕탕을 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 영업 중단하고 이제 할머니들이 동네 주민들이 목욕탕이 없어서 많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저희 우리 복지관에서 그러면 한번 목욕탕 공청회를 해보자라고 해서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양머리에다가 삶은 계란, 식혜를 먹고 가짜 이태리 타올, 네. 서울에도 이태리 타올이라 하죠. 네. 이태리 타올 껴가지고 막 어떻게 그래서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어르신들이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사례관리 용자 이때 송씨 아저씨 살아계실 때였거든요. 아저씨 목욕탕 없어져서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하시거든요. 와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갈게 하시고 또 알코올홀릭 있었던 남씨 아주머니 분이 있었는데 목욕탕 없어서 불편하지 않아요? 죽겠다 진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와서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 사례관리 용자 5명 있는 5명 불렀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30대 정신장애인 있는 분인데 그분 되게 좀 낯을 많이 가리는 그런 성격이셔가지고 근데 또 사진 찍는 걸 좋아하셔서 그러면 토론 안 해도 된다. 와서 사진만 좀 찍어달라 이렇게 부탁해서 5명 우리 사례관리 용자 5명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막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이렇게 공청해가지고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이 데모하러 가자였고 근데 또 데모하러 갈 수는 없고 두 번째로는 샤워실이라도 지어내라. 목욕탕 또는 샤워실에 지어라. 세 번째가 셔틀 운영해라. 이렇게 3개 나와서 이런 걸 정리해가지고 구청에 보냈습니다.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한 달 뒤에 또 골목에서 잔치를 하는데 구청장님이 인사말 할 적에 저기 공동체 센터 짓고 있는데 이거 봤다. 이거 공청회 한 거 봤다. 영상이랑 다 보내드렸거든요. 요거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영상 이런 거 봤다. 어르신들이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공청회를 하다니 너무 깜짝 놀랐다 하면서 공동체 센터 저기 짓고 있는데 설계 용역 변경해서 샤워실이라도 좀 지을 수 있도록 지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송씨 아저씨는 이용 못 하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한 2년 뒤에 지어져가지고 하루에 한 45명 정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관리 용자분들한테 아저씨가 지었네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좀 내가 지어 하는 분도 있고 뭐 구청에서 지어준 거지 하는 분도 있고 뭐 내가 했지 하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례관리를 할 적에 사례관리 이용자 개인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역 주민으로서의 겪는 어려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으로서의 겪는 어려움에 좀 우리 사례관리 이용자분들을 좀 같이 이렇게 끌어들여 보는 그런 과업도 한번 해보면 어쨌든 되게 개입 사례관리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내가 지역 주민으로서의 참여를 해서 의견을 낸다는 그런 경험 자체가 늘 이렇게 주는 것만 받아봤지 내가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적에는 개인의 욕구에 저희가 초점을 두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했던 사례들 보면 다 식사, 건강, 주거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욕구를 그래서 주로 저희가 자원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당사자하고 의논해서 직접 해결하게 한다든지 그런 개입을 하고 있죠. 또 근데 사례 관리도 하고 있지만 어떤 프로그램과 연계를 한다면 사례 관리 용자가 어떤 걸 배우면서 같이 아는 사람이 늘어난다든지 또는 자기가 좀 조씨 아저씨처럼 컴퓨터 수리를 하면서 좀 더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 어떤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조직 사업하고 연계한다면 지역 주민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주민으로서의 좀 어떤 지역 주민으로서의 욕구를 해결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좀 열어졌으면 하고요. 그 학회라서 뭔가 이론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게 몇 개 없거든요.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게 진짜 몇 개 안 되는데 그냥 제일 유명한 거 하나 넣었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한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잘 맞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보통 보면 저희가 사례 관리로 개입하는 거는 1, 2단계 욕구에 주로 초점을 두죠. 네. 그래서 의식주 또는 안전과 관련된 거 하고 그게 해결되면 합니다. 그래서 이 2단계 끝내고 3단계 넘어가는 지점이 종결의 재인식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시 삼촌 같은 경우에도 그 해결됐다고 종결했지만 좀 더 아까 최재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진입으로 3, 4단계까지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좀 당사자의 강점들을 좀 더 뭐 이웃 간의 교류도 시작하면 사회 안전망도 생기고 내가 좀 우리 동네 주민이구나 느낄 수 있는 계획이 또는 아까 목욕탕 공청회에 참여하거나 그 공동 화장실 그 공사 수리한 것처럼 내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해준다면 충분히 클라이언트에게도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5단계는 좀 당사자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4단계를 한다면 다시 1, 2단계로 내려갔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통 사례 관리로서는 1, 2단계만 주로 저도 처음에 그랬다시피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좀 1, 2단계가 됐을 때 물론 본인이 1, 2단계가 해결되면 3, 4단계로 스스로 갈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종결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충분히 좀 이분이 여기에 종결해도 좀 3, 4단계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분들은 뭐 종결하고 이미 종결한 분이 있다면 다시 재진입을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종결을 염두고 있다면 한번 좀 찔러보면 좋겠습니다. 역할로. 네. 한번 이런 거 어때요? 한번 권유하면서 4단계까지 진입을 한다면 그 사회복지사로서도 좀 저도 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클라이언트도 이게 5단계 찍으면 제일 삶의 질이 높다 하잖아요. 메슬로우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4단계까지만 가도 저도 한 4단계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4단계 정도만 가도 매일매일 쌀 주는 거 선풍기 받고 김치 맞는 것만 익숙한 거에서 좀 4단계 한번 찍어 보신다면 좀 다른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례 관리를 하면서 처음에 라포 형성할 적에 되게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달성됐다 해서 그냥 종결하고 끝내버리면 너무 아쉽습니다. 네, 아쉽고 아까 말했다시피 그 종결을 이 종결의 재인식 지점 아까 2단계, 3단계 넘어가는 그 지점에서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우리 기관 내부에서 좀 그런 우리 팀에서 좀 어렵다면 다른 팀까지 좀 한번 보면서 같이 협업 연대 또는 크게는 기관별로 기관끼리의 연대를 통해서 좀 4단계 같이 찍어보고 그리고 그 종결 이후에 남는 그 라포를 충분히 잘 활용해보면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사회복지사 여러분들도 큰 성찰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3번의 연습 덕분인지 아니면은 실천 내공 덕분인지 정말 좋은 발표였죠.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주용현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